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의 유튜브 소통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채 확정이 안 된 공식 일정까지 개인 채널로 먼저 알려지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우암산 순환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이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둘레길 사업 재검토 지역과 겹쳐 생태복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의 40%가 보행 중에 발생했습니다.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기 위한 기류의 변화 취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다른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이른바 공유대학이 충북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당선인은 구독자가 15만 명 가까이 되는 유명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채널을 통해 중요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있는데요. 공식 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장소와 참석 인사까지 알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개설한 유튜브 김영환 TV 채널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14만 9천 명인데 전 세계 상위 2% 안에 드는 수치입니다. 김영환 도지사 당선인은 매일 아침 라이브 방송으로 구독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포기하고 충북에 출마하기로 했을 때도 기자회견에 앞서 라이브 방송을 먼저 켰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저의 정치를 마무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선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도지사에 당선된 다음 날에도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영환 TV가 없었다면 아마 어제의 영광 또 어제의 당선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도지사 당선 이후에도 라이브 방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도지사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소식도 역시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문제는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도지사 취임 이후 확정되지도 않은 공식 일정까지 유튜브를 통해 먼저 알린다는 겁니다. 다음 달 1일 취임식을 문희문화재단지에서 하기로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김 당선인은 공식 발표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홍보해 왔습니다. 저희 취임식 때 여러분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남대가 있는 대청호 근방에 문화마을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문화재단지는 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공식 명칭조차 문희마을 문화공간 같은 엉뚱한 이름으로 알리고 있는 데다 초청이 확정되지 않은 주요 인사들의 실명까지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 전화드려서 축사를 부탁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철수 대표한테도 한번 부탁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당선인은 뒤늦게 취임식 장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마저도 여전히 문희문화재단이라는 엉뚱한 이름으로 알렸습니다. 제가 이름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청남대가 내려다 보이는 문희문화재단 그 잔디밭에서 김영환 당선인은 최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취임 이후 어떻게 채널을 운영할지 여러 차례 고민을 밝혀왔습니다. 충청북도의 홍보 채널로 운영하게 되면 힘들게 쌓아온 구독자들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 첫 유튜버 도지사가 탄생하면서 당선인과 충청북도 모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이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69명을 지사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을,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당선인은 일단 선거 캠프 위주로 인수위 자문위원을 구성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해 대규모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영근 행정국장을 유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충북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은 어제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열고 심의보 위원장과 김진균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수위는 학력회복특위와 공감동행 소통분과, 상생협력 홍보분과, 인사조직회계분과, 지속가능 정책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됩니다. 또 신동일 청주흥덕교 교감 등 18명의 실무위원과 김재식 청주교대 교수 등 30명의 자문위원, 이기용 전 교육감 등 18명의 고문이 참여해 인수위 활동을 지원합니다. 택지와 도로가 인접한 청주 우암산 자락에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 서식 흔적이 잇따라 발견돼 청주시가 농지로 훼손된 산림을 원래 숲으로 되살리는 생태축 복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필 둘레길 사업 재검토로 데크 등 인공 구조물 설치까지 검토 중인 바로 그 지점에서 수십억 산림 복원이 먼저 시작됩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청주 우암산 순환로에서 아래쪽으로 5m 남짓, 애벌레 같은 갈색 배설물이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최근 생태 전문조사단이 단 2차례 현장 확인한 이 배설물은 모두 15개 지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 하늘다람쥐의 서식 흔적입니다. 우암산 내 하늘다람쥐 서식은 2014년부터 환경단체 탐사로 간간히 확인됐지만 청주시가 예산을 투입해 서식 범위와 추정 개체수까지 일제 조사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하늘다람쥐 산림 내부 깊숙이 사는 종인데 여기는 특별하게도 이제 민가도 있고 주변에 도로도 지나가는데 여기를 횡단해서까지 온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변에선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목격담도 잇따릅니다. 저 산 밑에 가면 또 샘이 있어요. 그 샘인 근처에서 많이 울어요. 맹꽁이가요? 네. 그거 좀 달라요, 소리가? 소리가 꽥꽥 이래요. 이들이 발견된 우암산 자락은 원래 숲이 농지로 훼손된 상태. 시급성을 느낀 청주시가 이 일대 21만여 제곱미터를 원래 숲으로 되돌리는 생태축 복원 사업에 나섭니다. 농지 등 사유지 매입에 산림 복구까지 국비 등 70억 원이 투입되는 작지 않은 사업입니다. 보이면은 농사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생물 서식처 숲을 조성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놔두면은 계속 훼손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생태복원 대상지는 둘레길 사업 재검토로 데크 등 인공시설물 설치까지 검토되는 우암산 순환로 주변의 일부 구간이 겹쳐 상충 논란도 예상됩니다. 우암산 생태복원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당장 다음 달에 착공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출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보행자 교통사고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 63%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는데요. 가뜩이나 취약한 보행자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자 도로와 거리에서 사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80대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20m 남짓한 짧은 길이. 하지만 느린 발걸음은 줄어드는 시간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느리잖아. 느리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된다 싶으면은 조금 이따 좀 건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불과 1초를 남기고 다 건너지 못한 상황. 그런데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보행자를 식별하는 영상 장비를 설치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보행 신호를 유지하도록 만든 겁니다. 신호 1회 안에 최장 10초까지 유지되는데 사람이 다 건너면 자동으로 신호가 바뀝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걸으면 빨리 못 걸으니까 불안해지 마음이. 시간이 많은 게 좋아요. 시간이 많은 게. 충주시에서 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공원 앞에 설치한 겁니다. 시범 운영하며 이용량과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행 시간을 많이 주게 되면 그 교통 체증 시간에 운전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고 신호 연동 부분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보행자를 우선하는 시설물은 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모든 방향의 차량이 동시에 멈추고 보행자 횡단 시간은 줄여 안전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신호등 여기저기 불 켜지는 거면 이쪽에 기다려야 되고 저쪽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딱 하니까 좋아요. 제도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건너려 할 때도 일단 멈춰야 하고 아파트 단지나 학교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서행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40%, OECD 평균보다 2배 넘게 높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교섭이 타결되면서 충북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도 중단됐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본부노조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어제 단양과 제천의 시멘트 공장 앞에서 해단식을 갖고 업무 복귀를 알렸습니다. 충북에서는 BCT 노동자 등 3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시멘트와 레미콘 생산, 소주 출하 등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신입생 미달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들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로 뭉치는 공유대학으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전공을 배우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2학년 준하연 씨. 충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청주에 있는 충북대 교수 강의를 듣습니다. 충북 15개 대학이 운영하는 공유대학에서 신설한 천연물 소재 전공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학위를 취득하고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대학을 하지 않으면 자기 학교에서만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제 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수업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들이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건국대 등 도내 15개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공유대학. 제약 바이오와 정밀의료, 화장품 천연물 등 3개 분야에서 5개 전공을 신설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게 갖고 있는 인프라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공유를 해서 보다 더 나은 양질의 교육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면 지역에도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겠다.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면서 충청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과 연구기관은 물론 지역 기업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물론 공유대학에 참여한 학생들을 인턴 과정을 거쳐 우선 선발하기로 한 겁니다. 충북 지역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아지고 그리고 지역 인재를 뽑는 만큼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경험해보고 나서 이게 나한테 또 맞을 수 있다, 안 맞을 수 있다, 또 검증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는 좀 좋은 장치죠.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대학도 살리기 위해 올해 처음 문을 연 충북형 공유대학. 현재 834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내년 2월 첫 졸업자가 배출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증평에서 열린 전국 씨름대회장에서 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괴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전국 씨름대회가 열리고 있는 증평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관중석에 놓인 가방을 뒤져 현금 23만 원을 훔친 혐의로 64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CTV로 용의자를 특정해 1시간 만에 경기장 주변에서 체포했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를 기념하는 사전 행사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사전 행사에서는 약첩사기와 한방 핸드크림 만들기 등 한방 체험 행사와 음악 공연, 마술쇼,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이 마련됩니다. 올해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엿새 동안 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립니다. 가상세계와 현실이 따로 또 같이 뒤섞인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은 게임에 한정하지 않고 대학 입학식도 출근도 할 만큼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에 가까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여럿이 동시에 움직이고 손으로 함께 조작하는 등 협업이 가능한 최신 메타버스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 대전 김윤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던 최근 2년. 그래서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을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 현실과 가상 세계의 벽이 허물어진 세상인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웠습니다. 게임은 물론 연말 타종식도 메타버스로 즐기고 대학 입학식도 출근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상 속 캐릭터인 아바타를 활용한 음성 채팅에 의존하는 수준. 복잡한 활동은 접속자가 늘면 시차가 생깁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 개발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된 초등학교 과학 수업. 카메라와 센서가 달린 안경을 쓰자 교사와 학생들 눈앞에 지구 모형이 나타나고 손으로 돌려 도시를 선택하면 정보가 뜹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는 최고 기온이 4도이고 최저 기온은 -3도예요. 엄청 추운 곳이죠. 교실 안에 등장한 온도계와 습도계를 학생들이 직접 올리고 내려 눈을 내리게 하거나 눈을 비로 바꾸기도 하며 날씨를 배웁니다. 해외 메타버스와 비교해 2배인 최대 11명이 동시에 조작 등 협업이 가능하고 움직임 등 모든 정보를 0.1초 안에 처리하는 등 현실과 차이를 못 느낄 만큼 속도도 빠릅니다. 0.1초 정도의 지연만 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혀 현장에 적용되더라도 불편이 없다 보시면 되는데요. 인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지연 시간이 0.2초 이하가 되면 지연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오는 10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실용성을 추가로 검증한 뒤 학교 수업이나 사무실 업무는 물론 스마트 공장 제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괴산군수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MOU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은 연 4.5% 고정금리지만 괴산군에서 금리 3%를 2차 보전하고 영세 가맹점 카드 환급을 감안하면 금리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인수위는 전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연 3% 저금리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 한도는 창업자금은 7천만 원, 운영자금과 시설 개선자금은 2천만 원, 긴급 생계자금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늘면서 청주시가 이륜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전조 등 불법 개조,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각종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도심에서 매주 1회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불법 구조 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임시검사 명령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청주시 이륜차 민원 처리는 지난달까지 706건으로 지난해 전체 504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전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지만 충북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세관이 발표한 지난 5월 충북 지역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28억 8,1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8% 증가했습니다. 수입액은 9억 8,7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0.2% 늘었습니다.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무역 수지는 18억 9,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지난달까지 충북의 누적 흑자는 93억 5,500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는 화공품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의 수출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주시 한국공예관이 상반기 기획 전 평범의 세계 이로운 공예 연계 프로그램 작가와의 대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선착순 20명에 한해 오는 21일 전시관에서 박성철 금속 작가의 작업 세계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공예작가 20인이 참여한 이번 기획전은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3차례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테크노파크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 15곳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충북 스타기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을 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평균 1% 이상인 기업 가운데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곳들로 올해는 그린제약과 신성미네랄, 유니코어텍, 지트론 등 15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에는 전담 컨설턴트가 배치돼 성장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기획, 상용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